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하들 아빠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그리고 영국의 피치입니다. 근데 이들은 태생적으로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삼총사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날리고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살펴보시면 일단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테이블 코인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든다는 소식인데요. 이 무디스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가나 월가 기업들, 큰 기업들을 상대로 신용 등급을 매기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민간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무디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똑같이 신용 등급 점수를 매기는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살펴보시면 준비금 증명을 기반으로 20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점수 매기는 것을 하겠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초기 단계여서 스테이블 코인 점수가 공식적인 신용평가를 나타내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약간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 이 신용평가사의 이제 VVIP 고객이 바로 월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싫어하는 거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월가는 비트코인을 참고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파일을 자꾸 뺏어가잖아요. 이 월가는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사고 파는 수수료로 결국 수수료 장사로 이득을 보는 건데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래소 수수료로 이득을 보는데 자꾸 내 파일 뺏어가니까 뭐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을 월가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계속 뭐 종필이 형도 그렇고 골드만삭스, 블랙락 계속 투자를 한 게 계속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니들도 다 투자하는데 나라고 뭐 몰래 할 필요 있냐 하면서 약간은 공개하고 드러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게다가 이제 금융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업들도 엄청 코인에 투자하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FTX의 채권자로 애플이랑 넷플릭스가 있었다더라 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7일 기사로 해서 FTX 채권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뭐 무려 대한민국 정부 이 환경부가 채권자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삼성 올라갔고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회계법인 뭐 3일 뭐 이런 큰 데도 다 들어갔습니다. 채권자에. 그리고 5대 빅테크 기업들 다 들어갔어요. 구글, 메타,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드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투자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근데 하나 아쉬운 건 꼭 이게 누가 망해야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최근에 채굴 기업들 무너지면서 최대 주주가 블랙락이었다더라. 나중에 이제 망하니까 나오죠. 꼭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너나 할 것 없이 다 투자를 하니까 무디스도 결국은 나도 그럼 하겠다. 이제 3대 평가사, 신용평가사 중에 선빵을 날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과거를 묻지 말라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 고객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충성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싫어합니다 하고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 등급을 매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엘살바도르 얘기를 가져오면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니까 이제 뭐 주류 언론들 뭐 다 정부에서 다 싫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쪽박 위기, 디폴트 우려, 뭐 신용등급 강등 이렇게 이제 기사를 당연히 냈을 거고 거기에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삼총사들이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무디스가 이제 막 상당히 위험하다고 최하 등급의 신용 등급으로 이제 엘살바도르를 강등을 시킵니다. 비트코인 싫어하니까요. 월가라든지 정부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동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엘살바도르는 아니고 3대 신용평가사도 아니지만 제프리스라는 투자은행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거의 비트코인과 동격인 회사한테 이제 너무 공격적인 비트코인 투자와 핵심 사업의 둔화로 너는 등급을 하향하겠다고 이제 등급을 내렸죠. 어쨌든 비트코인에 B만 들어가도 예전에는 신용등급을 낮게 하는 게 뭐 관행이었고 그들한테도 도움이 됐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그냥 코인에 들어가겠다. 지금 무디스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영화 빅쇼트였거든요.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진 않는데, 우연찮게 아까 그 앞에 기사를 보면서 빅쇼트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신용평가사들은 이 월가의 하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면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제 두 번째에서, 2번에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빅쇼트의 줄거리를 잠깐만 소개를 짧게 해드리면, 우리의 마이클 버리, 실존 인물이죠. 이분이 이제 부동산 숏을 사서, 상품을 사서 들고 기다립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너무 호황이고 버블이 끼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참고로 부동산은 이 하방으로 거는 상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증권사를 찾아가죠. 부동산 숏 상품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호황이었으니까 증권사들도 우리 호객님 오셨어요 하면서 좋다고 이제 부동산 숏 상품을 엄청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팔고 이분은 많이 샀었죠.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되게 비웃었었죠, 이분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버블이 끼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버블이 끼어서 모기지 연체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결국은. 근데 모기지 채권과 CDO 등급이 최상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3대 평가 기관이 최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니까, 여기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스탄스나 망하기 직전까지 안전하다, 최상급이라고 3대 기관이 평가를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는데, 참고로 이 CDO가 뭐냐면요, 부채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쉽게 말하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만든 증권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등급이 위험하지 않다. 서브프라임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다고 계속 팔아댄 거죠. 게다가 이제 은행과 보험사들이 합성 CDO로 유통량을 20배까지 늘립니다. 이것도 좀 비유를 들자면 빚을 담보로 또 빚을 내고 빚을 담보로 또 빚을 내고 그렇게 이제 폭탄 돌리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야 이거는 정말 무너지겠다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베팅은 했는데 문제는 이 신용등급을 이렇게 유지를 해버리니까 안 좋아도 계속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숏 상품 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정말 거의 한 2년을 눈물에 버티기, 이자를 내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버티기를 한 결과 이제 결국은 모기지 시장이 붕괴되면서 약 한 3조 정도를 이분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신용평가사들, 스탠다드 푸어스, 이제 피치, 무디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참고로 이 3대 기관은 민간 기업이에요. 수익을 창출해야 운영이 되는 기관들이고요. 또 참고로 내부 평가 기준, 뭐 등급을 너는 왜 A다, B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먼 브라더스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가서 나 등급 좋은 거 줘, CDO 이거 좋은 거 줘 했는데 B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리먼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무디스나 피치로 가버려요. 그러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고객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A등급 무조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라면 거짓말도 치는 기관들이 지금 돈 냄새를 맡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기사도 이 영화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투자 가치도 없는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드는가? 기능적인 것들은 사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드렸어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축통화죠.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 발행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죠. 달러를. 게다가 빠르고 수수료도 적고 편리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찍어낸 걸 가지고 디파이, 그러니까 이자놀이도 가능하고요. 실물 경제에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결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블루오션이에요. 너도 나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급 기사들만 가져왔어요. 각 기업들이 뭐 스테이블 만들었다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 이제 러시아와 이란도 금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을 논의하고 있죠. 왜냐하면 달러로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스페인 중앙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유로를 연동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호주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긴 안 가져왔지만 아르헨티나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 납부 허용을 했고요. 또 일본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상반기 내에 자국에 유통을 허용을 한다 등등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고 오픈을 하고 있죠. 왜냐, 돈이 되니까요. 근데 이 기사에서, 일본 기사에서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투자 가치는 없죠. 1달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USDC의 프리미엄이 최근 기사인데요. 3.5%나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DC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1 USDC를 못 삽니다. 적어도 1.035달러를 줘야 1 USDC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나 봤더니 중국의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의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지표다. 뭐가요? USDC 프리미엄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안 한다고 하는데 코인을, 결국은 한국은 원화로 살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비트든 이더든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USDC가 아시아에서 많이 팔린 걸 알고 봤더니 중국 분들이 뭐 트레이딩을 하든 뭐 장기 투자를 하든 뭐 USDC를 사야 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많이 사는구나를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뭐 이런 문구가 기사에 소개가 돼 있어서 이것도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USDT 거래량이 18.2조 달러나 됐다고 합니다. 물론 뭐 결제 시장은 아직 작지만, 결제는 아직 비자 마스터를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이 하락장에도 USDT 뭐 다른 거 다 빼고 USDT만 이렇게 비자 마스터보다 많이 거래량이 있었다는 게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비자 카드도 태세 전환을 했죠. 뭐 거의 비포 앤 애프터인데요. 2018년 발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마스터나 비자는 암호화폐나 ICO 굉장히 위험하다고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마스터 비자와 스테이블 코인, 뭐 CBDC 이런 게 같은 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상품이었어요. 경쟁 구도였는데, 게다가 정부에서도 싫어했었죠. 뭐 페이스북이 리브라 만들어서 막 박살나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취급 안 한다, 뭐 위험하다고 했다가 최근에 1월 25일자 기사를 보면 비자의 CEO가 다수 암호화폐 스타트업과 펀드에 나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지불 수단으로 기대한다. 이미 USDC 같은 거 비자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지불로도 많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할 거고,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 여기 스타트업 펀드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에도 이렇게 행동으로도 보이고 있으니까 확실한 건 이쪽 방향이 맞구나를 비자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발표를 이렇게 하고 태세 전환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과거에는 월가의 적,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되게 하대했던 신용평가사들 중에서 이제 무디스가 선두주자로 이제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신용평가사들이 달려들어서 코인 기업들에게 이제 담보금 좀 더 쌓으세요 라든가 알고리즘 기반은 B등급 이상 줄 수 없습니다 등등 하면서 신용등급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돈이 되니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